물려있는 종목 해소하고 좀 소화하고, 그리고 좀 강한 종목 잡아가지고 조금 손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방송 듣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돈 벌려고 공부한다 이거죠. 이 목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게 또 진실입니다. 시장 뒷받침은 뭐냐? 결국은 수급이거든요. 돈이에요, 돈. 결국은 뭐 외국인이 돈 쓰던, 기관이 돈 쓰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시장을 밀어줘야 좋아진다는 거. 오늘 외국인들이 완전히 배신해버렸어. 어차피 공매도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고 기관하고 외국인 영역인데, 지난주에 일자별 보면 그래도 매수를 하려고 상당히 외국인들이 좀 샀죠. 오늘 그냥 바로 회익 바꿔가지고 그냥 얼굴을 싹 바꾸고 전부 다 매도해버려. 그럼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그러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가 또 이걸 또 꺼내드렸죠.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세계가 떠는 슈퍼 관세데이. 비트코인도 덜덜. 관세데이 부분들 4월 2일 뭐 전 세계의 관세 부분들을 20% 때린다고 했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뭐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죠. 미국하고 거래하려면은 관세 내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발하는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뭐 유럽은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반발 엄청 좀 심하게 하면서 얘기 나올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알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20%는 조금 과한 것 같네? 좀 기간 끌다가 15%, 10% 해서 좀 낮춰서 간다는 거죠. 결국은 취할 거는 취할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나온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충분하게 먹여졌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봤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공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진행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공매도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재개한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11월 후반부 보면은 대차전가가 가장 높은 게 2차전지 바이오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못한다, 공매도를 막는다 하니까 주가가 급등 나왔어요. 23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바뀌는 듯이 보였지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다시 시점은 이거 너무 의도되지 않았나. 이거 공매도가 금지됐으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재개가 했을 당시는 뭐 여기 이 정도 재개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됐구나라고 인정이 되는데, 공매도를 금지한 시점과 재개한 시점이 똑같아. 이게 뭐냐고. 이거 얻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물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조금 인정받았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11월 달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닉스는 요거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 왜냐면 하이닉스는 공매도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이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이게 맞는 게 다 공매도였어요. 이 공매도가 많이 때렸어요. 특히나 이 종목은. 물론 삼성전자도 노출돼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큰 메이저 부분들의 외국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이는 안 됐어요. 지금 외국인 비중도 지금 50%예요.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이제 요 근래 들어와서 외국인도 많이 올라왔던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부 다 공매도 때려놓고 외국인 비중 내려갔다가 현물로 다시 또 사고, 완전 자기네 놀이터야.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또 투자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돈은 더 많이 벌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가가 빠졌다 해서 섣불리 그냥 우와 싸다 해서 마구마구 타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앞전에도 얘기했죠.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 나도 알고 너도 다 안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얼만큼 잘 버틸 수 있는가. 잘 버텨주고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종목들을 더 살 수 있어. 오늘같이 그냥 힘없이 그냥 피리릭 쓰러진다 했을 때 그냥 막 산다? 아니죠. 왜? 내일도 또 쓰러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래도 잘 버티는 업종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잘 떨어지는 종목들, 잘 버티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을 또 찾아 나가야 돼요. 이제는 24년 최종 결산 부분들을 3월 30일에 오늘까지 다 발표해야 돼요. 뭐 이미 다 연간 실적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22, 23, 24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빠져 있어요. 시장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럼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단
시장이 좀 하락을 멈추면 지금은 악재가 너무 강력하잖아. 강력하니까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전부 다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악재가 반영이 된다면 약간은 이제 힘이 약해지겠죠. 악재 힘이.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럼 또 올라가게. 그런 것들을 지금은 사나가야 돼.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싼 거는 기능사실이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돈을 함부로 막 쓰지 말고요.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중요한 전환점에 사나가라. 시장의 전환점. 바닥을 잘 다지는 구간. 바닥을 잘 다지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악재가 좀 쏟아지고 어느 정도의 바운딩이 필요합니다. 그 바운딩에는 뭐 기술적 분석에 외바닥도 있을 거고요. V자가 있을 수도 있고 W자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는 뭐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지난번랑 비슷하겠죠. 여기도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지 누를지 좀 보면서 지금은 종목 선정만 잘 해놓으시면 내가 추가로 살 수 있는 종목 선정 요게 지금 중요한 타임입니다. 우리가 이 하락은 막아줄 수는 없죠. 막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보유한다. 두 번째는 도망간다. 이 두 개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버틴다 아니면 도망간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오늘은 누가 털리겠어요? 아침부터 그냥 분봉상 보면은 금요일날 쫙 밀어냈죠? 오늘 월요일장 쫙 밀어냈어. 야, 오늘 월요일장 일부러 제가 8시부터 봤거든. 8시에는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장이 열려서 8시부터 밤 8시까지 열린다고. 12시간을 오늘 그냥 하락을 계속 볼 거예요. 공매도 부분들을 안 걸리려면은 인기가 많은 종목은 조금 피하셔야 돼. 공매도에 순 기능이 있어요. 순 기능이 뭐였냐면은 과열 방지를 합니다. 한 종목에 막 과열되게 몰리는 부분들을 공매도가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약간 버블을 좀 더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버블이 나면 또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는 압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에코프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갔던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볼 거는 무조건 지금은 가치 실적이에요. 실적에 뒷받침되면서 추세 나온 종목. 아무리 흔들어도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중장기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미래 먹거리거든. 현재보다 나중에가 미래가 좀 더 좋은 기업의 업종들을 계속 그걸 믿고 사 나가는 거야. 지금 현대차로 많이 예를 한다면은 현대차 지금 뭐 엄청나게 꼴보기 싫잖아요. 이번에 저는 정의선 씨를 보면서 야,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 CEO가 날아가서 직접적으로 그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 한다는 거.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31조에 미국 땅에 공장 짓고 투자하겠다. 과감 얘기하니까 어떻게? 트럼프의 얼굴의 미소가 영상에 확연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인 못 받고 인정 못 받았던 것들은 뭐가 있으면 갖고 와라 라고까지 얘기하잖아, 트럼프가. 자동차는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는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봐야죠. 지금 조지아주 공장 이외에 또 공장 2개 더 짓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고, 여기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만들었던 10월부터 생산했던 제품들이 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9 부분들, 이게 판매량이 미국에서 증가시켰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증가하고 있어요. 다만 주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얘는 관세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만든 공장에서 만든 차량들은 관세 면제 세트 면제시켜주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자동차만 지금 관세 매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하고 전부 다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관세를 25% 매긴다는 거예요. 다른 뭐 폭스바겐, BMW 전부 다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적진의 본토에서 차량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경쟁사 나라에, 테슬라라는 경쟁사 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 이거 참 신박한 거 아닙니까? 테슬라라는 그 나라의 경쟁력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공장을 세우고 여기서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오늘 엔진들은 잘 버티는데요. 하나 엔진은 지난번에 갭 떨었던 것들 잘 막아놓고,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때렸지만 그래도 버티네. 안 버티면 지들이 죽거든. 자기네들도 받았으니까. 온리 순수 유상증자를 주주에게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계열사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냥 가는 거 없어.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얘도 올라가니까 이뻤던 부분이지 올라가기 전에는 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여기서 한번 쭉 한번 같이 볼까요? 바닥에 탈피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때는 공매도도 뭐 금지가 됐던 부분이지만 21년부터는 재개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돌파가 나온 이후로는 주가가 봐봐요. 이제 몰리게 되면
몰리게 되면 위아래로 계속 흔들지. 요 구간들을 이제 어떻게 참아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요 근래 배운 게 전부 다 뭐예요? 돌파를 배웠단 말이야. 돌파가 나올 때 어떤 시점에 어떤 시장에서 돌파가 나올 때가 가장 유리할까? 대중소에서 하락장에서도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횡보장에서도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돌파주들은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장 같이 시장이 엄청나게 좀 큰 시장이고 자금의 유동성이 좋으면 괜찮은데, 예? 괜찮은데 하락장에서 돌파가 나온다?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어. 하락장에서는 일시적일 수 있다.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야 돼요. 즉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아야 돼. 그때 돌파주가 더 힘이 좋다. 하락장의 돌파주도 일단 견디고 버티는 종목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상승 탄력 있는 종목들이 돌파주. 그러니까 상승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힘이 상승장에 갈 때 얘가 더 힘이 나왔죠. 이게 더 세다는 거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배열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정배열 초입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정배열 초입이 나왔다가 시장이 약하면 다시 또 꺾여 내려간다고. 초입 구간에 매수하는 거는 사겠다는 거지. 매도가 힘든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매도가 더 힘들어요. 매수는 사실상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잖아. 근데 매도는 주가가 고점 치고 내려올 때 못 팔면은 그 중압감을 스스로 느껴야 되고 먹었는 것도 빠지네 하면서 또 열도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단 말이지.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본질 가치를 좀 더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시장은 원래 다른 나라의 요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 여력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 시장 투자 안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간다든지 뭐 금을 투자한다든지 나오겠죠. 근데 한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제일 돈 잘 번 종목, 실적 좋은 종목 선택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미래먹거리 있는 종목들. 그걸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싸게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몰라. 모르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바로 할 수 있나?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까지는 조금씩 담아 말하는 거야. 많이 담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나에게 좋은 구간은 한 번은 옵니다. 그때는 몰빵을 치던 많이 사던 다 하셔도 돼. 최소한 시장 경험 3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배우는 거는 뭐 6에서 1년 정도 배우면 이론적인 부분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내 마음이 조금밖에 없어. 지금 이 종목이 돌파해. 돌파해 지금 우상향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지금 차트가 우상향 하고 있잖아. 실적이 좋아지는지는 체크해야 되고. 이런 종목이 되었을 때 나는 얼만큼 살 수 있냐가 되는 거지.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수익금이 작다는 거지. 우리는 수익률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금을 먹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비중이라는 거야. 근데 이 비중이 저도 한 번에 그릇을 확 키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한 종목당 20%씩 담았어요. 근데 그걸 한번 당했죠. 리먼 사태 당하니까 그릇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이 담던 사람이 확 쪼그라들면 멘탈이 붕괴돼요.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지? 다시 처음부터 리셋을 다시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 결국은 자신감으로 담았던 종목이 실망감으로 왔을 때 이때 회복 기간이 너무 힘들어. 뭐 손실도 손실이지만 일단 내 스스로의 자체가 마음이 무너졌어. 쌓아놨던 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씩 다시 올려요.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제 비중을 높이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거죠. 현금 있으면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지 뭐. 지르고 싶은 종목 어떻게? 질러야지. 근데 비중은 제가 십몇 년을 해보고 경험한 비중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수량이 내 비중이에요, 사실.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러면 그건 내 비중 아니야. 어떤 분들은 뭐 10주를 됐던 100주가 됐던 1000주가 됐던 10,000주가 됐던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자기 비중이에요. 이것만 잘 정립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빨리 성장할 거예요. 종목 보는 방법, 뭐 재무제표 보는 방법, 차트 보는 방법 이거는 배우면 되잖아. 이거는 배우면 되는 거야. 이론적 부분들은. 근데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깜냥은 선천적부터 정해졌다고 저는 봐야져요. 소심한 투자자는 절대 비중 높일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일에 조금씩 소심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일부러 막 비중 높이지 마. 어차피 못 견뎌.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했지만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해왔던 투자자의 어떤 일상을 좀 보면 그분이 빨리 먹고 싶어. 많이 먹고 싶어. 인간이니까 당연히 많이 먹고 싶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라고 이제 일생부분을 좀 들어보면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비중을 높이면 안 되는 분. 손실을 나는 하나도 보면 안 돼요. 이런 스타일이 있다고. 손실을 하나도 보지 않는다.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저도 못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씩 그거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더라. 근데 한 번에 늘리려고 하니까 역시나 내가 아프더라. 내가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오늘같이 폭 나가는 자리입니까? 이때 비중을 늘리고 싶어요? 아니죠. 좀 더 시장이 좋아지고 이쁜 구간이 되었을 때 비중을 늘리고 싶다고. 그게 맞지. 근데 시장 흐름이 좋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비중을 늘렸었어. 그 당시 그때 2010년 11년 늘렸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도 속임없이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겪었던 그 부분이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보면 2010년 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 계좌가 이제 올라왔죠. 여기서는 이제 비중 더 늘려도 되겠다 해서 더 늘린 거지. 근데 여지없이 조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도 올라갔어. 그래 다행히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죠. 그 이유가 비중을 늘려놨는데 종목을 어떻게 맞았냐. 이 정도는 내가 좀 더 살 수 있어. 참아보자. 근데 다음날 더 떨어지네. 서킷 브레이크를 리먼 사태 때 한번 겪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겪었죠. 모든 종목이 지난해 8월 5일 날처럼 거래가 30분에 한 번씩 되는 거죠. 야 바닥이 됐겠다 했는데 일주일에 배를 갈라버렸어. 여기서 먹었던 거 거의 한 60%를 뱉어낸 거야. 1000만 원을 먹었다면 한 600만 원, 700만 원이 날라갔어요. 개고생하고 올라왔던 부분을 한 번에 다 일주일에 다 뱉어내버렸어. 열받죠. 이때 엄청 아프더라. 근데 웃긴 게 이때 아픔과 이때 아픔은 또 달라. 이때도 공포가 느꼈지만 이때는 시세의 원리, 뭐 돌파, 뭐 이런 거는 이론적 부분들은 다 정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의 실력을 더 키워서 비중에 대한 것들 종목 압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뭐였냐면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지금 막 그럼 이것도 지금 돌파했다 주도주요. 샀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오면 다 죽어. 근데 2004년에 조선경기가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때도 실적 좋았어요. 거제도나 울산 조선경기는 대박이라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돌파했다 좋아. 근데 조정 나오면 깨갱이란 말이에요. 시장은 팔 수밖에 없게 많은 거지. 팔 수밖에 없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돈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